기계안전공학 2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차 시 1차 시에서 이제 위험점의 종류를 한번 6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위험점의 5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재해가 발생한 위험 상태를 요소별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가 있고, 세 번째는 컨택, 네 번째는 인탱글먼트에서요 말림이나 얽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젝션에서 튀어나오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오염 상태를 요소별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첫 번째 요소인 트랩은요, 닫힘 운동이나 이런 경우 닫힘 운동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회전하면서 이런 경우는 딱 닫히죠. 이런 경우는 회전하면서요 이송이 되죠. 회전 운동이나 이송 운동에 의해서 손과 발이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들이죠. 그런 위험 상태죠. 자, 여러분들 실제 이걸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학생들은 아직 겪어볼 일 없잖아요. 그 사소한데 깜짝하는데 그게 재해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재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트랩이었습니다. 즉 닫힘이나 이송에 의해서 손과 발이 끌려 들어가는 것. 자,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충격인데요. 우리는 기계라고 하는 건 구동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동기로부터 만들어지는 회전 운동이나 왕복 운동 형태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크랭크가 되었던, 회전축이 되었던, 아니면 실린더가 되었던, 이와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마지막 요소에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운동하는 그 요소들하고 사람이 부딪혀서 이 요소가 가지는 그 운동 에너지가 그 사람한테 충격으로 와닿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충격인데요. 정리를 하면 운동하는 어떤 기계 요소와 그리고 사람이 부딪혀서 그 요소의 운동 에너지에 의한 위험, 이를 우리는 충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업자네요. 그쵸? 작업자. 그리고 요놈 볼게요. 여기 무슨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회전 운동. 근데 요놈이 회전하면서 요놈이 가지는 에너지가 여기에 전달되죠. 저 충격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접촉인데요. 세 번째 요소가 요 접촉인데, 우리가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절단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 소잉하는, 목재를 소잉하는 거,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물론 예를 들어서 목재일 뿐이지, 여기에는 소잉 머신이 이렇게 예시로 그림을 갖다 놨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날카롭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들이죠. 즉, 이건 기계적인 거지만 우리가
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 즉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계 장치에서 요 전류가 이 전류의 흐름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재해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보면 날카롭거나 차갑거나 아니면 전류가 흐름으로써 접촉 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에 의한 위험. 그래서 이걸 이 위험 상태를 우리는 접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탱글먼트에서 조금 말림이나 얽힘인데요. 이런 경우도 간혹 그 작업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예시 그림이 이제 좀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시 그림을 갖다 놓은 거고요. 실제로 넥타이 매고 작업하는 사람은 없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노라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기가 있는 부분에서 돌기가 있다거나 이런 돌기가 있는 회전체가 있을 때겠죠. 이런 경우요, 장갑을 낀다거나 아니면 뭐 옷이 그 작업복이 이렇게 너무 여유 있다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돌기 부분에 긴 머리카락이나 이런 예시로 이 넥타이 같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한번 감기면요 어떻게 돼요? 큰 재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말림, 얽힘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얘기는 작업자의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넥타이 등등 이런 것들이 말려 들어가는 그러한 위험을 우리는 이제 말림 또는 얽힘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 다음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거니까요. 이건 이젝션 이렇게 비례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날라서 다가오는 그러한 오염들. 여기 보면 기계의 어떤 부품을 가공하는 경우 한번 여기 보니까 채넬이네요. 이게 기계 채넬. 뭐 채넬이 됐든 뭐 봉이 됐든 어떤 형광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가공하려고 할 때 물론 가공에는 절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부 뭐 표면을 다듬는 것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기계 부품이나 피가공제를 이와 같이 가공을 할 때 이 피가공제 또는 이 부품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이런 뭐 칩 형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낮에보다 좀 약간 어두운데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고온 상태가 돼서 뻘겋게 돼서 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부분들이 이제 눈을 다친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이런 것들이 직접 와서 닿을까봐 어떻게 해요? 가죽으로 된 방호복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다크라스를 써서 이제 눈이나 아니면 뭐 얼굴이나 여기 피부가 노출된데 이런 데 보호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우리는 튀어나옴, 이젝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5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 기계 설비의 본질적인 안전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시설에는 항상 뭐를 추구했는고 하면,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지금은 생산성 향상, 뭐 능률의 제고, 이런 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 향상이나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그리고 빠르게 도입되는 곳이 어디였었냐면 생산시설이었어요. 생산시설.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이나 아니면 능률의 제고, 즉 효율성이 되겠네요.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 노력에 비해서 그만큼 뒤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뭐냐면,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뒤따라오지 못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휴먼에 의한, 즉 휴먼 에러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즉 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이런 대책이 강구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 과목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이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 발생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간혹 작업자가, 근로자가 일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잖아요. 규칙이라는 게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때에 따라서는 어떤 효율성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간과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즉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이 규칙 위반이라든가, 즉 이와 같은 실수들이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몇 퍼센트인가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죠. 80에서 90%. 따라서 이제는 기계 설비의 안전화를 본질적으로 추구를 하자는 거죠. 즉 본질적인 안전화를 이제 도모를 하고, 그리고 인간이, 작업자의 조작상 착오를 기계 설비면에서 보완해 나가보자는 거예요. 조작성 착오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밸브가 있는데, 이런 밸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를, 핸들이겠죠?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잠가지고,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열려야 되고, 뭐 이런 작동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이거를, 순간적인 실수로 이거를 거꾸로 했을 때, 만약에 이 시스템 자체가 이 그대로 잘못되면 이 시스템에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일 때는 운전이 되고, 잘못되면 이렇게 방향을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기계가 정지한다거나, 하여튼 그래서 후반 시설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설비 자체에서 인간들이 또는 작업자가 행하는 휴먼 에러를 이 설비 자체에서 어떻게 좀 감지한다거나, 뭐 이래 해서 이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본질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공학적 측면에서 기계 설비의 본질적인 안전화를 도모하고 인간의 조작상 착오를 기계 설비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기계 설비의 그 본질적인 안전 조건에서 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질적인 거니까 이 안전 기능을 어디에? 기계 설비 자체 내에 내장을 해주자고요. 기계 설비 자체 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작업자가 설비를 조작한다거나 취급할 때 잘못이 있더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죠. 휴먼에라. 이런 경우에도 이 사고나 재해로 이것이 연결되지 않도록 이제 뭐에? 이 풀프루프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야죠. 풀프루프 기능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위에서는 기능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fail safe 개념이에요. 기계 설비나 그 부품들이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안전한 쪽으로 작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일어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fail 그리고 saf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fail safe 기능을 이제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안전 조건은 이 기계 설비에 안전 기능을 내장한다든가, 두 번째로 풀프루프 기능을 갖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fail safe 기능을 갖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들이죠. 이런 조건을 이제 갖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풀프루프 기능이란 뭔가 하고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프루프 기능은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한대요. 여기 또 무슨 얘기예요?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요 밑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풀프루프 기능이라는 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람의 근로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풀프루프 시스템은요, 기계 요소의 고장이나 아니면 사람의 실수가 다른 재해나 불이익 또는 과실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고, 동시에 품질 불량을 막는다든가 능률 향상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 안전도 제고를 이룩하는 그러한 생산관리 체계가 뭔가 하면 풀프루프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한대요. 이게 정보를 미리 받으면 실수 안 하겠죠. 자, 감지 장치를 통해서 이 감지 장치가 제공해주는 어떤 앞에 오류나 아니면 가동 상태를 기준으로 작업자는
문제가 발생해 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겠죠. 이러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이 제공된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예방을 함으로써 지금 보존 조치를 취했겠죠. 해서 생산 지연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실수를 해도 재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요 앞에서 제가 밸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그러니까 작업자죠. 어찌어찌 하다가 밸브를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움직여야 되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밸브를 작동시켰을 때,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서 밸브에 유입되는 물질들이 자동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니까요. 자동적으로 정지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밸브 같은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얘가 이런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정상, 이런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닫힘, 이런 게 있는데, 닫아야 되는데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 방향을 작업자가 착각했을 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닫힘보다 이 방향 하면 역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어떤 실수가, 작업자의 실수가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역류가 안 되고 닫혀버리면 누군 작업자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조작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풀프루프 시스템의 예를 제가 밸브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운전을 하니까 자동차 그 얘를, 기어를 D 드라이브 D에 놓고 한번 시동을 걸면 걸릴까요? 안 걸리죠? 그러면 어디에 놓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예, 그 파킹 위치에 놓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D 위치에 즉 그 운전할 수 있는 구동 위치에 놓고 시동이 걸린다면 그 다음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요? 그쵸? 자, 큰일이죠.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싫죠. 그 다음 또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려면, 두 번째로 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금형 사이로 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휴먼 에러죠. 실수로. 이럴 때 누가 위험점인 어떤 프레스 같은 경우, 그 위험점 가까이에 사람의 일부가, 신체의 일부가, 특히 손이겠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누가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이 슬라이드, 위의 금형이죠, 상 금형이 뭐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 하강이 되지 않고 정지하도록 한다든가. 그쵸? 이런 건 아예 내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보는 것들, 세탁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탁기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구동하고 있는데 실수로 아니면 뭐 다른 연유로 여러분들의 세탁기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드럼이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무슨 에너지를 가져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재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 이제 저게 뭐죠? 프린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실제 프린터에 잉크가 없을 때 또는 카본이 없을 때 항상 무슨 일을 벌여요? 예를 들어서 카본보다 더 심각하게 잉크 같은 경우, 만약에 저 종이가 없는 경우에 잉크가 계속해서 뿌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 안에 잉크가 다 흐트러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프린터 같은 경우도 종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뭐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자, 잉크가 종이에 뿌려지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위에 뭐 세탁기뿐만 아니라 탈수기도 있네요. 그렇죠? 탈수기에도 이 뚜껑을 열면, 회전하는 중에 뚜껑을 열면 얘가 빨리 정지 상태에 이르러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정지 상태에 빨리 도달해야 우리가 재해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이 본질적인 이 안전 조건에 이제 이렇게 안전 기능을 내재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풀프루프 기능을 갖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fail safe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풀프루프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풀프루프의 종류, 요 기능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많이 보셨는데 그냥 생각 없이 지나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 가드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고정 가드가 있고 조절 가드가 있고 경고 가드가 있고 인터로 가드가 있네요. 자, 고정 가드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요 개구부, 예를 들면 작업점에서 그 주변에서 개구부, 아니면 기계 설비 자체가 전체가 위험이면 그 주변에 펜스를 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급으로부터 가공물 또는 공구를 넣어도 이 손은 위험 영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어떤 노라가 있으면 작업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 그 영역을 위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이 노로가 정지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손을 쳐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절 가드는요, 가공물이나 공구의 크기에 맞도록 어떤 가공물과 공구에 맞도록 그 형상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 가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발전소가 됐든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식당 주변에 보면 뭐 가스통 같은 거 있잖아요. 얘가 집합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접근 금지, 뭐 여기는 위험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게 경고 가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인터럽거든요. 이제 제어 문제인데 기계가 작동 중에 개폐되는 경우, 어, 예를 들면 요 기계의 어떤 그 안전을 이 방호 장치로서 어떤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폐가 되면 기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정지 상태가 정지가 되도록 해서 그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죠. 이런 카드가 인터럽 카드예요. 그다음 어,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조작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양수 조작식이나 인터럽 카드가 있는데요. 양수 조작식은 뭐냐면 사람이 잘못하면 한 손만 가지고도 다 조작을 하게 하는 거하고 이 양손으로 동시에 똑같이 조작을 했을 때, 자, 그 작업자가 어느 한 손만 가지고도 전부 다 조작을 하게 했을 때하고 양손으로 정신 차려서 똑같이 조작을 했을 때하고, 자,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놈이 더 클까요? 그렇죠? 그래서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손을 떼면 정지 또는 그 역진 복귀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손을 뗐을 때 정지한다거나 혹여 무슨 일이 있었으면 요놈이 역회전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걸 양수 조작식 얘기하고요. 그다음 인터럽 카드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요 인터럽은요. 기계식도 있고 전기식, 뭐 유압식 또는 이들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 이상 이렇게 서로 이제 어느 하나만 딱 하나만이 아니라 이놈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어딘가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얘가 전부 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정지하게 만든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안전하게 즉 안전화를 추구할 수 있죠. 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다음 키식 인터럭트 있는데요. 이게 간혹 보면 위험지구에 중요지구에 우리는 뭐 안전이니까 어떤 위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곳에 들어갈 때 아니면 기계를 작동할 때 자 열쇠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자 작업자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안전관리자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열쇠를 이용해서 한쪽을 잠그지 않으면 아니면 한쪽을 잠그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는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시리즈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열쇠가 하나 있어. 자 여기를 이런 경우에는 이쪽을 잠그면 이쪽에서는 이쪽을 잠그면 요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요놈을 잠그지 않으면 다른 쪽도 열리지가 않아요. 다른 쪽이 열리지가 않아요. 또는 뭐 요놈이 잠겨 있으면 얘가 열리지가 않아요. 얘가 이런 방법으로 뭔가 오류를 범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체킹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요 키록되어 있는 거 이거는요 열쇠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열쇠 열쇠가 열리지 않으면 기계가 조작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풀프루프 기능 이런 기능들을 어디 기계가 갖도록 해서 본질적으로 안전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보면 트립 기구가 있고요. 또 오버런이 있고요. 밀어내기가 있는데요. 자, 요 이 트립 기구에는 접촉식이 있고 비접촉식이 있고요. 오버런은 이제 검출식이 있고 타이밍식이 있고, 그리고 밀어내기 기구에는 뭐 자동 가드가 있고, 그리고 손을 밀어낸다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당겨서 위험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자, 접촉식 한번 살펴보면요. 요 접촉 핀이나 아니면 접촉판이겠죠. 아니면 이러한 봉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신체 일부가 이렇게 위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뭐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접근을 뭐죠? 역전 복귀를 한다거나, 즉 이런 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가 위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기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그 안전 기능이 이제 접촉식이고요. 비접촉식은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센서를 이용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광전식이나 광선이죠. 빛을 쏘아서 그 위치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똑같이 신체의 일부가 접근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정전 용량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오버런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떤 회전체가 있으면 얘를 정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다면 얘가 계속해서 회전하는 놈은 계속 회전하려고 하죠. 자, 그런 것들이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이러한 전기 스위치를 오프시킨 상태에서도 관성 운동이나 아니면 이 잔류 전하를 이제 이렇게 감지해서 위험에 있는 동안은 가드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 타이밍식은 뭐냐면 기계식 또는 뭐 어떤 타이머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위치를 끈 후에 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가드가 열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하이 가드가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드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 시간으로 측정해서 가드가 열리지 않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운동 상태나 잔류 전화 상태를 감지해서 이 가드가 보호 장치가 열리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죠? 그런 방법이 이제 오버런 기구고요. 그다음 밀어내기는요. 자, 사람이 위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뭐 봉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되었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밀어낸다거나 아니면 작업자를 당겨서 얘가 위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러한 기구가 밀어내기 기구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교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